He changed the law also with his own funeral and some rituals he changed because he said, "I am one of you." I think he was an ordinary person. That he went on the street. He didn't wear special clothes. Aujourd'hui, je suis triste comme beaucoup de personnes. 이 사진 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잠들듯이 편안한 모습의 이 프란치스코 교황 모습이 뒤늦게 공개가 하나 됐는데요. 보신 그대로 바티칸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명동성당에도 공식 장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교황청이 공개한 여러 사진들 많은 분들이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이후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과 공식적으로 영상까지 공개가 됐는데 예. 전통적으로 교황이 이렇게 선종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의 주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이 교황의 시신이 이제 일반에 공개가 되는 거죠. 주문 과정 속에서. 그런데 좀 한 가지 이전과는 되게 달라 보이는 점이요. 이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 같은 경우에는 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관대 위에 놓여 있는 모습으로 일반인 주문을 받았었는데 예. 관 안에 안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그동안 이 교황들의 장례 절차를 무려 책 한 권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예. 하나하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화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간소하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되게 대표적인 어떤 차이점이 뭐냐면요. 그동안 교황의 관은 삼중관을 사용을 했거든요. 사이프러스 관에다가 뭐 또 중간에 관이 있고 참나무로 마무리하는 이런 삼중관에 교황의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방법을 썼었는데 예. 지금 보신 그 공개된 사진의 관은 굉장히 간소화된 안쪽에 아연만 덧대고 나무관 하나로 평범하고 간소한 관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스스로 바꾼 내용이거든요. 예. 평생 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따라서 왜냐하면 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이 아시시의 가난한 이들의 성자로 유명한 프란치스코 성자의 이름을 따온 이름인데 이걸 사용한 교황은 역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만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 곁에서 영원히 서야 한다. 나의 어떤 청빈한 삶을 성직자로서 살아가겠다. 이런 모습을 평생 몸소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장례의 모습도 그렇게 간소하고 검소한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뭐 사회적 약자, 뭐 빈자, 청빈한 삶하면 그 대명사가 됐던 게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만 허 변호사님, 전 재산이 14만 원이라면서요? 왜냐하면 교황으로서 일을 하면 봉급을 받게 됩니다. 예. 그 봉급이 하나로는 843만 원 선에 달한다고 하는데 무보수로 봉직을 해왔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청렴함은 사실 그의 일생을 통틀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방한했을 때도 눈에 띄었던 것이 굉장히 낡은 구두와 낡은 가방이었거든요. 급여도 받지 않고 내 한 몸을 종교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뜻을 그런 일념 하나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례도 그렇게 치르는 것이고 근데 한 가지 좀 특별하게 보이는 점이 뭐냐면 이 반전의 모습이 있는 게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록 앨범을 발매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전 교황들도 여러 가지 세계의 언어로 설교에 음악을 덧댄 그런 앨범을 발매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방법을 써왔었는데 음반도 내셨었군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레시브 록 장르에 이렇게 음반을 냈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레시브 록이라는 장르도 사실 굉장히 실험적이고 기존에 쓰지 않던 그런 악기들을 사용하는 그런 장르로 알려져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도 사실 그 이전의 교황들도 굉장히 이 종교를 위해서 귀한 분들이 많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이렇게 청렴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교황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을 포기하고 일반 사제들과 같이 숙소에 머물면서 고급차도 쓰지 않고 이 이탈리아 국민 소형차를 쓰는 모습, 그리고 처음으로 대륙에서 온 교황, 그리고 150년 만에 바티칸이 아닌 성마조레 대성당에 묻히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떤 맥락을 형성을 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념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제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도 명동성당을 찾아서 추모를 했고
빈소를 찾았고요. 명동성내에 마련된. 마찬가지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함께 했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예 문체부 장관인 유 장관은 내일 바티칸으로 출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와 아예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콘클라베를 통해서 다음 교황, 차기 교황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흥식 추기경도 여러 후보군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 교황님은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분단 현실을 특별히 안타까워하시며 당신께서 직접 북에도 갈 의향이 있다고 하셨을 만큼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분이셨습니다. 그 아르헨티나 출신의 그 프란치스코 교황, 뭐 비유럽 출신, 뭐 여러 가지 그 회자가 되는 말들이 있었는데 허 변호사님, 이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가 봤을 때 차기 교황 후보군으로 우리나라 유흥식 추기경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교황으로 뽑히는 피선거권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주교 서품을 받고 경진성사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탈리아에서 유력 일간지에서 이렇게 유력 후보다라고 발표를 하는 게 그동안의 덕망이나 경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유력 후보를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누구나 교황으로 선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80세 미만의 추기경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흥식 추기경이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상으로는 최초로 교황청의 성직자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봉직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남북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코로나19가 번질 때는 전 세계 교구 중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나누자는 그런 운동도 전개를 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유력한 후보 12명이라고 하면은 사실 피선거권이 사실상 이 천주교 주교들에게는 다 있는 셈인데 이 전 세계 12명의 후보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 콘클라베에서 자신의 알겠습니다. 선거권을 행사하면서 교황으로 선출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우리나라 천주교회는 정말 엄청난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인 추모 물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선정 속보까지 만나봤습니다.